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거란의 침입과 그것을 극복하는 극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시간짜리라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38에서 41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고려 시대가 되겠지요. 사회 공부의 핵심이 이제 인물과 문화재로 바뀜으로 따라서 이 서희라는 인물과 강감찬의 인물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서 이번에는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조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말복자른 김유신 동해 문무와 원효대사 해골물 해추천 축구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의 대조여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조. 자, 이렇게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이 있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거란이 침입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란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당의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당나라는요, 신라와 동맹을 맺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라와 이제 전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신라가 좀 안정되고 나서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그 당나라는 발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던 당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요. 신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거란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거란은 중국 윗지방에 있던 유목민족입니다. 자, 유목민족이라는 것은요, 떠돌유자의 가축 목자, 기를 목자입니다. 그래서 초원지대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민족을 말하는데, 초원지대는 벼농사 같은 게 힘들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다가 그 가축이 여기 있는 풀을 다 먹으면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말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뭐 싸움 같은 걸 엄청 잘합니다. 나중에 이제 몽골이 나오는데 몽골도 유목민족이에요. 고려는 거란이 여러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발해까지 결국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서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자 거란을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을 경계하게 돼요. 이후 송나라가 건국되자 고려는 송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거란을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송나라는요, 고려시대 중국 나라 중에 하나고요. 당나라 뒤에 좀 혼란스럽다가 송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 이름이 송승재인데 이때 송할 때 송이 이 송자를 사용합니다. 글로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도를 좀 볼게요. 그래서 거란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이제 거란 밑에는 송나라가 있어요. 송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있죠. 근데 이제 거란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족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좀 뒤로 묶어서 이렇게 변발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 등을 해서 사냥 같은 걸 잘하죠. 그리고 말을 잘 타고 다닙니다. 자, 그러자 거란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으려고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게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자,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 볼게요. 거란은 고려랑 송나라랑 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고려랑 송나라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이 둘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거란은 이제 송나라 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고려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송나라 치는 데 방해가 되니까 먼저 고려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침입을 하죠. 그래서 총 3번을 쳐들어오게 돼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쳐들어옵니다. 참 나라를 지키는 과정이 참 힘들었죠. 1차 침입 때는 이제 서희가 단판을 해서 강동 6주라는 영토를 얻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침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아까 나왔던 강감찬 장군께서 귀주대첩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알아두세요. 1차, 3차에서는 서희와 강감찬의 이름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려 8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80만 대군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고려가 첫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고 서경에 가 있던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래 고려의 수도가 개경인데 이때 서경에 가 있었어요. 이때 서희는 거란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정 분위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개경으로 돌아가시고 신하들이 가서 항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서경 북쪽의 땅을 나눠서 거란해 줘야 한다. 서경에 있는 식량이 적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버려야 한다. 이쪽은 주로 화항복을 하자는 쪽이죠. 그런데 서희는 이것과 생각이 달랐어요. 서희는 거란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죠. 싸워본 후에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땅을 나눠주면 대대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자. 식량이 충분하면 성을 지켜낼 수 있으며 전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가 거란의 추가 공격을 막아냈어요. 한번 안용진이란 곳에서 이렇게 거란군이 막 쳐들어오고 할 때 뜨거운 물을 부었고 그리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란군의 공격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장수 소선영은 고려를 위협하기만 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이에 서희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기 원하는 거란의 침입 의도를 파악하고 적의 진영으로 가서 소선영과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담판이란 것은요, 말씀 담자에 판단할 판자를 써서 서로 맞선 관계에 있는, 서로 의견이 다른 관계에 있는 쌍방이 의논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회의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서희와 소선영의 대화 장면입니다. 먼저 소선영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왔다. 그러니까 신라 땅으로 꼭 가라는 말이겠죠. 그러자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고려와 고구려의 이름이 비슷하죠.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거란 땅의 일부도 우리 땅, 즉 옛 고구려 땅에 있으니까 어찌 우리가 침범해왔다고 말하는가. 너희의 나라의 땅도 우리나라의 땅이니까 돌려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소선영이 말문이 딱 막히대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왜 바다를 건너서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가?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서희가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족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거란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도 가고 싶지만 거란으로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이다.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줘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교류를 잘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선영의 말이 다 막히고 논리적으로 서희의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상대방이 전쟁을 이렇게 하러 왔다가 오히려 우리 땅의 영토가 더 늘어났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담판 잘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말빨이 센 거죠. 자, 여기서 강동 육주라는 것은요, 압록강 동쪽의 육주를 말하는데요. 여기가 압록강이죠.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가지의 지방을 말합니다.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아까 귀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지방을 얻게 돼요. 아까 이 지방을 여진이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여진으로부터 몰아내고 거란이 도와줘서 여진으로부터 몰아내고 이렇게 땅을 더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요. 여기 이게 이제 고려시대 그 태조 때의 영토인데요. 원래 이만큼이었거든요. 이걸 옮겨보면 여기서 이제 안북부 근처잖아요. 그래서 안북부부터 해서 이 정도까지인데 이 강동 육주를 포함해서 이만큼의 영토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고 이렇게 서희 장군의 그런 담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1차 침입이 끝나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이 다음에 또 2차 침입, 3차 침입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